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소위 유령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선 하면 방황하는 네덜란드인의 전설을 비롯한 수많은 난파선이 떠오르지 않나요? 이런 저주받은 배는 세계 각지에 가끔 나타난다고 하며 불행을 알리는 전조로도 유명합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번에는 전설에 대해 소개해 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소설이나 전설보다 더 기이하고 어떠한 픽션보다 훨씬 더 흥미롭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이제부터 수수께끼로 가득 찬 실제하는 유령선 베스트 모음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벨 아미카호 2006년 8월 24일 이탈리아의 연안 경비대가 사르데냐 섬 앞바다에서 기묘한 범선을 발견했습니다. 배는 불러도 응답이 없었는데요. 대원이 탑승해 보았지만 배 안에는 사람 하나 없었다고 합니다. 먹다만 음식과 프랑스어 해도 그리고 룩셈부르크 국기가 있을 뿐이었죠. 조사 결과 이 배는 이탈리아는커녕 어느 나라에서도 등록이 안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건 벨 아미카라고 읽히는 간판뿐이었는데요. 이 배의 주인은 분명 배의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며 지어준 이름일 겁니다. 해상에서 유령선이 발견되는 일은 드물기 때문에 이 소식은 순식간에 이탈리아로 퍼졌습니다. 타블로이드지가 소문을 더욱 부추겼는데요. 제대로 된 근거도 파악하지 않은 채 배가 오래된 것이라고 보도되었지만 사실은 오래된 것이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배였습니다. 그런 환상적인 망상을 부풀리는 언론인이 있는가 하면 철저한 조사를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 배의 주인은 룩셈부르크 프랑 루아 이류라는 사람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잠시 귀국했는데 그 후에 배로 돌아올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정이 무엇인지, 왜 배를 버려야 했는지, 왜 이 배가 어느 나라에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한 궁금증은 알지 못한 채로 끝나버렸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순히 사치품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배를 목격한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더 흥미로운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영유흥 18호 2021년 1월 2일 미드웨이 섬 인근에서 바다를 떠도는 유령선 같은 배가 발견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그 배는 대만 선적 어선인 영유흥 18호로 판명되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출항했을 때 승무원은 10명이 있었습니다. 그중 9명은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였고 나머지 1명은 대만인 선장이었죠. 배에는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충돌한 것 같은 흔적은 있었지만 피해는 그다지 심각해 보이지 않았는데요. 배 자체도 가라앉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저 10명의 선원만 배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실종자는 끝내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외해를 항해하는 배를 탄 승무원이 피해를 입는 원인은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 배의 선상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진상은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수색은 중단되었고 대만과 미국의 양 정부는 승무원의 친족에게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야기는 그것으로 일단락되어 버렸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수수께끼는 수수께끼인 채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제블리나호 1917년 10월 프랑스 셰르브르의 앙꼬땅뜨 마을 앞바다에서 영국의 거룻배 제블리나호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배는 바로 이틀 전에 코널 반도의 펠머스항을 출항하여 생브리웨로 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아무래도 그 항해는 무사히 끝마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배 자체는 거의 상처가 없었지만 사람은 누구 하나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도 알 수 없었죠. 당시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독일의 배나 잠수함 같은 것을 발견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었습니다. 당황한 승무원들이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로 피난했지만 육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외에는 파도에 휩쓸려 바다에 빠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초상현상까지 포함하여 모든 설이 재창되었지만 어느 것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재물이 나오는 잊혀져 버렸고요. 배는 1953년 포츠머스항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소실되고 말았습니다. 캐롤 디어링호. 미국의 범선 캐롤 디어링호는 유명한 메리 셀러스트호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한 유령선입니다. 1921년 8월 31일 노스캐롤라이나주 헤테라고 부근에서 좌초된 채 발견되었지만 선내에는 아무도 없었는데요.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흥미로운 사실이 다양하게 밝혀졌습니다. 선장 윌리스 워멜과 1등 항해사 맥렐런은 여러 차례 충돌을 거듭했고 워멜은 종종 맥렐런의 무능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한편 맥렐런은 워멜이 선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해서 자신에게 그 책임을 떠넘긴 것이고 선원들도 선장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배가 8월 16일 바하마 제도 부근에서 목격되었을 때 기묘하게도 배는 지그재그로 항해하고 있었는데요. 1월 25일 캐롤 디어링호와 같은 해역에 있던 다른 배 휴이트호의 소식이 끊기고 나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1월 29일에 캐롤 디어링호는 루가웃곳의 등대를 통과합니다. 그때 승무원은 매우 기묘한 행동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선장과 1등 항해사만 올라갈 수 있는 뱃머리의 갑판에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에서 정체불명의 붉은 머리를 한 남자가 나타나더니 등대지기를 향해 확성기를 틀어 폭풍 후에 닻을 잃어 정박할 수 없다고 말했답니다. 잠시 후 휴이트호로 보이는 정체불명의 기선이 역시 등대 근처를 통과해 갔습니다. 이 이야기들을 종합해보면 배는 선원들의 반란이거나 아마도 휴이트호에서 해적들의 습격에 의해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뚜렷한 증거는 없었고요. 선원들은 결국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기선 발렌시아호의 구명보트. 1906년 밴쿠버의 섬 앞바다에서 발렌시아호가 침몰이라는 쓰라린 아픔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명보트는 승무원, 승객 전원을 태우기에 충분하지 못했는데요. 이후 이 배의 승무원과 승객에게 닥친 참극은 현지인들에게 강한 충격을 주었고 순식간에 전설과 괴담이 생겨났습니다. 특히 뱃사람들은 폭풍 앞에서 발렌시아호의 망령을 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나 타블로이드지의 소문을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주 신기한 실제로 일어난 어떤 사실에 대해서 추가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극 27년 뒤인 1933년 발렌시아호의 구명보트 한 척이 갑자기 해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인데요. 놀라운 것은 보트가 완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새 제품으로 착각할 정도였죠. 이 구명보트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오랫동안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로 남은 것은 어째서인지에 대해서는 수수께끼로 남았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바다 위를 떠돌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야기죠. 만약 그렇다면 이미 낡고 해졌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류보프 오릴로바호. 류보프 오릴로바호는 1976년 유고슬라비아에서 제작되어 소비에트 연방에 인도된 배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극동 선박회사의 크루즈선으로 활약했는데요. 그 후 러시아 연방에서 쿼크 익스페디션스와 크루즈 노스 익스페디션스에 의해 대여되었습니다. 2013년 1월 말에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운반될 예정이었는데 가는 도중에 예인선의 케이블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예항 불능 상태가 되었고 선원들도 없고 배를 식별하기 위한 신호도 없이 대서양에 표류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배의 운명은 불명확합니다. 2013년 5월 1일
이 배에 긴급 난파 부표 신호가 기록되었는데요. 하지만 그 발신지에서는 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가라앉아 버렸을지도 모르고요. 혹은 또 다른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댓글창으로 알려주세요.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은 마음에 드셨나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번 영상을 SNS로 친구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영상을 봐주신다면 저희 채널에도 더 많은 분들이 찾아주실 거라 기대해 봅니다. 그럼 잠시 동안 작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